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을 깊이 있는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아니든 아니면 뭐 중요한 회의 준비하시면서 커피를 내리시는 중이든 지금부터 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2월 25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경제 뉴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복잡하게 얽힌 이 금융시장의 흐름을 단숨에 파악하게 해드리는 것이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 자료를 처음 딱 훑어봤을 때 약간 뭐랄까 전 세계 시장이 각자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느낌이 정확합니다. 이번 자료는 단순히 전날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를 기록한 영수증 같은 게 아니에요. 영수증이 아니다. 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둘러싼 극단의 공포, 그리고 기대, 또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무역 정책,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맞붙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습니다. 아, 거대한 체스판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체스판 위에서 각 말들이 왜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 겉으로 드러난 지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맥락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체스판이라는 비유가 아주 확 와닿네요. 그럼 가장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우리 안방 시장 코스피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맞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코스피 6천선 시대가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오늘 지수가 무려 2.11% 급등하면서 단숨에 5,969.64포인트, 5,960선 후반에 안착을 했어요. 엄청난 상승세죠. 외신들조차 한국의 1,400만 개미 영웅들이 코스피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면서 막 집중 조명하고 나섰거든요. 네, 특히 대형주들의 퍼포먼스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20만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플러스 3.63% 오르면서 이른바 20만 전자가 현실이 됐고요. 네, SK하이닉스는 플러스 5.68%, 그러니까 100만 5천 원을 기록하면서 100만 닉스에 등극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들을 다 뚫어냈네요. 거기에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관련주들도 7.66% 껑충 뛰었고요. 제조업이 3.11%, 화학 섹터가 2.62% 오르면서 전반이 붉게 물든 전형적인 강세장,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겉으로 보이는 그 축제 그 분위기와 실제 돈의 흐름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돈의 흐름이 엇갈리다니요? 지수가 2%나 오르고 외신은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를 차명하고 있지만 실제 장바구니를 채운 건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가 개미가 아니라는 건가요? 이멸의 수급 데이터를 보면 꽤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상승장을 이끈 주체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아, 기관이요? 네, 기관이 무려 377.6만 주를 공격적으로 쓸어 담은 반면 외신이 조명한 그 개미 영웅들, 즉 개인 투자자들은 240.6만 주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다 팔았네요.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229.4만 주를 팔면서 짐을 쌌고요. 아, 그러니까 6천선이라는 그 엄청난 심리적 장벽을 눈앞에 두고 개인과 외국인은 약간 이쯤 먹었으면 됐다 하고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중인 거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아직 더 간다에 베팅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냈다는 거죠. 와, 그 지점이 핵심이네요. 실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그리고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상승률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주도권의 손바뀜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환희 속에서 출구를 찾고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입구를 열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건배를 외치는 파티장인데 테이블 밑에서는 눈치 게임이 장난이 아닌 아주 팽팽한 수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같은 한국 시장인데도 코스닥을 보면 파티 분위기가 전혀 안 납니다.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물론 코스닥 지수도 1.13% 올라서 1165.00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뉴스 헤드라인을 덮은 건 패가망신, 전방위 압박 이런 아주 살벌한 단어들입니다. 네, 대신증권 전부장이 연루된 코스닥 시세 조정 혐의 뉴스 때문이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인데 코스피의 그 역사적 졸주와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코스닥 시장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신뢰의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터져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최근 들어 연금이나 은퇴 자금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나스닥의 대안으로 코스닥의 벤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맞아요.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세 조정 스캔들이 주는 심리적 충격은 단순한 뉴스 이상입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키는 거죠. 시소 상승의 커튼을 걷어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용 리스크와 특정 세력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걸 투자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는 결국 장기적인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튼튼한 자본들이 다시 코스피 대형주나 미국 시장으로 이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기반은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코스피의 단단한 질주와 코스닥의 불안한 속사정, 극명한 차이가 있군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바다 건너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이죠. 오늘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갈피를 못 잡는 혼돈 상태였습니다. S&P 500이 6837.75, 다우지수가 48827.80, 둘 다 소수점까지 완벽하게 등락률 0.00% 보합세에 머물렀어요. 말 그대로 꼼짝도 안 한 거죠. 그런데 나스닥은 2267.27을 기록하면서 1.13% 뚝 떨어졌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더 극단적이에요. 부동산은 하루 만에 무려 7.42%가 폭등했는데 유틸리티는 1.70% 급락했습니다. 네, 극단적인 널뛰기 장세였죠. 거기에 어그로즈, AGRA진기, 나스닥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도대체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도가 동시에 미국 시장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정책적 변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기습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아, 관세 이슈가 또 불거졌군요. 금융시장의 냉정한 관점으로만 보자면 새로운 관세 장벽은 곧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과 기업들의 비용 상승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던져진 겁니다. 관세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기업들이 내년 수익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끌어내린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리포트를 읽다가 아주 생소하고 재밌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스포칼립스라고 적혀 있던데 발음하기도 힘든 이 단어, 약간 B급 좀비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꽤 섬뜩하더라고요. 이게 나스닥 하락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대목을 딱 짚어내셨네요.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인 사스와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의 합성어입니다. 사스 더하기 아포칼립스. 한마디로 인공지능의 파괴적 혁신이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다 집어삼킬 것이다 라는 공포심을 나타내는 신조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구독료를 내고 쓰는 다양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들 네. 있잖아요. 뭐 문서 작업이나 협업툴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만약 생성형 AI가 나서서 그거 제가 다 알아서 통합해서 처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박줄이 끊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현재 기술주 시장이 빠진 딜레마가 명확해집니다. 어떤 딜레마죠? 그동안 나스닥을 이끌어온 힘은 전 세계 기업들이 꼬박꼬박 내는 소프트웨어 구독료라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달마다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AI가 비약적으로 똑똑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과연 3년 뒤에도 기업들이 저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따로 돈 내고 쓸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불처럼 번진 겁니다. 아, 진짜 무서운 질문이네요.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오히려 기존 IT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공포, 이 AI 파괴론이 바로 나스닥을 짓누르는 핵심 원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예전에는 기업 이름에 AI만 스쳐도 주가가 막 폭등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AI가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을 도태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단계로 넘어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이 AI 종말론과 관세 장벽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돌덩이에 눌려서 당분간 계속 가라앉는 건가요? 하락 압력이 거센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편에서 시장을 멱살쥐고 버티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 기제도 존재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곧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굳건한 기대감입니다. 아, 역시 엔비디아.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파괴하던 말든 결국 그 AI를 구동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칩은 엄청나게 팔려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든든한 바닥을 형성하고 있죠.
칩 파는 사람만 돈을 버는 그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랑 청바지 장수 같은 느낌이군요. 덧붙여서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계속 밀려오고 있다는 점도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를 기계적으로 사는 자금들이요? 네, 요약하자면 나스닥은 AI 종말론의 공포와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이 충돌하며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S&P 500이나 다우는 이런 충격을 흡수하면서 제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피 터지는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놀랍게도 다른 나라들은 아주 평온하거나 오히려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독자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글로벌 동조화가 깨지는 현상이죠. 중국 상하이 지수가 0.45% 올랐고 일본 니케이는 0.87%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로 수출주가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 증시도 방산조 강세랑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흔들렸지만 글로벌 증시는 방어적 실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네요. 각자의 펀더멘털과 실적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빅테크 불안감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을 벗어나서 원자재, 채권, 환율이 거래되는 FICC 시장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몰려있는 곳이죠. 네,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잠깐만요, 이 숫자들 맞나요? 하면서 진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죠? 리포트 자료에 보면 금, 그러니까 XAU 가격이 13달러로 되어 있고 괄호치고 플러스 18달러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현재가가 13달러로 기재되어 있는데 등락폭은 하루 만에 플러스 1240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하하, 숫자가 좀 이상하죠. 아니 13달러짜리가 하루에 1240달러가 오르시는 없는 노릇인데 이 기이한 브리핑 숫자들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료를 아주 꼼꼼히 보셨군요. 데이터가 취합되는 과정에서 숫자의 표기 오류가 발생한 것이 명백합니다. 오류가 맞군요. 당연히 금 이론스나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이 13달러일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시그널은 그 숫자 뒤에 있습니다. 잘못 기재된 표면적인 숫자보다 그 뒤에 맥락을 봐야 한다. 네. 표기 오류이든 시장의 일시적 오류든 그 옆에 적혀있는 등락의 방향성과 원인 분석 코멘트는 매우 선명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시그널들이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리포트를 보면 금 가격 상승 사유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추가 관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 무역 전쟁의 공포가 투자자들을 금으로 강하게 밀어놓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엄청난 상승폭 옆에 코멘트가 달려 있었죠. 네, 1240달러 상승이라는 폭발적인 흐름의 배경으로 ETF 순유입 지속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달려 있습니다. 아,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ETF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표기 오류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관세 공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ETF를 통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팽창이라는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다른 지표들도 심상치 않던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bp 상승해서 4.035%를 기록했어요. 네, 이건 FOMC의 매파적 기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겠다는 신호에 채권 시장이 반응한 거죠. 달러 인덱스는 0.6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444.14원으로 5.30원 내렸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였네요. 환율 시장도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WTI 원유 가격입니다. 2.62달러 올라서 66.3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이란이랑 대화가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있고 또 관세 우려도 있는데 왜 오른 건가요? 논리적으로는 이란 리스크가 줄고 관세 우려로 경기가 위축되면 유가가 떨어져야 맞죠. 하지만 오펙, 즉 산유국들이 감산을 연장하겠다는 기대를 심어주면서 이 공급 축소 우려가 모든 하락 논리를 덮어버리고 유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와, 주식부터 FICC 시장까지 다 훑어보고 나니까 거대한 체스판이 머릿속에 쫙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실전에 적용할 차례죠. 당장 우리 청취자분들 다이어리에 어떤 일정을 적어둬야 할지 What's Next 다음 캘린더 점검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이번 주 주요 일정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우선 2월 25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 관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오늘 밤 당장이네요. 네, 그리고 나스닥을 쥐고 흔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도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뢰밭 같은 일정이네요. 한국은행 일정도 있죠? 맞습니다. 2월 26일과 27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주말 지나서 3월 2일과 3일에는 미국 ISM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일정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리포트가 제시하는 핵심 관전 포인트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단기적으로 나스닥 기술주의 변동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2월 한국 금리 결정을 앞두고 무리한 베팅보다는 방어주나 배당주를 편입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시키는 전략이 이번 리포트가 시사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실적 기반의 방어 전략이군요. 오늘 정말 복잡했던 출처들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한국 코스피의 비상, 미국의 AI 및 관세 우려, 기이한 원자재 수치들까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변동성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시장처럼 실적 기반의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깔끔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차분하게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방금 AI 발전이 시장을 파괴할 수 있다는 공포와 관세 장벽이라는 전통적 보호주의가 동시에 시장을 뒤흔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혁신과 보호주의의 충돌이었죠. 만약 첨단 기술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극에 달한다면 2020년 지금 안전자산의 정의는 과거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수천 년간 믿어온 전통적인 금속인가요? 아니면 ETF로 묶인 비트코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탄탄한 배당을 주는 한국의 가치주의인가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배움을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